여하간 그 대중적 인지도 그거는 사실은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또 높지 않습니까? 아, 그 당연히 이건 네. 김종인 위원장이 훨씬 높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아까 박근혜 정부의 기억이 일단 되게 선연하잖아요. 그리고 병계 민주화라는 거는 굉장히 이슈화됐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그 의료보험 한국이 좋다 하는 것도 사실 김종인 작품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2016년도에는 아까 김진우 기자가 얘기했듯이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또 그 일당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흐름을 뒤집는 판에 2012년 분명 총선은 그 한나라당 계열이,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 이후 바로 새누리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계열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그 네. 평가를 받은 관측이 있었지만 그 판에서 예상과 달리 새누리당이 일당을 했고요. 2016년 총선 때는 그때는 민주당이 다 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이 그 당시 새누리당이 이제 과반을 할 거라고. 근데 당시 이제 물론 청와대 공천 개입 이런 파동이 있어서 표가 깎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 와중에 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무리 없이 끌고 나갔다는 것은 있기 때문에 흐름을 바꾸는 데 있어서 김종인이라는 이름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미지 이런 게 강렬할 수밖에 없고 메시지도 굉장히 딱 맺고 끝음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이제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좀 조용하게 그러니까 숨어서 그거는 아까 제가 제 추정이지만 뭐 그런 사건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다음부터는 나서는 것보다는 되게 좀 은은하게 역할을 하시니까 다만 이제 아까 구교영 기자도 얘기했던 대통령의 자격은 저도 읽었는데 되게 좀 읽고 약간 이렇게 막 학술적인 책이라기보다 맞아요. 무슨 예. 기술 예. 나아갈 방향에 대한 기술 교과서라는 스테이트 크래프트잖아요. 그게 그래서 강조하는 게. 그래서 최근에 증거판까지 나왔잖아요. 다른 저자부터서.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런 데서 영향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김종인 위원장 얘기 들어보니까 이용수 선배가 몇 차례 이렇게 식사도 해본 적 있다면서요. 예전에 이제 이명박 때 인터뷰도 한번 했었고요. 이제 그때 느낀 거는 이렇게 이제 의견 거침이 없는데 되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되게 쉽게 정리를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들으면서 저도 공부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래서 이제 좋아하는구나. 왜냐하면 쉬운 거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같은 사람은 그런 데잖아요.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면 듣고. 그러니까 근데 저분은 그냥 이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딱딱딱 정리를 하시는 그런 맛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처음 뵀는데 그때 인터뷰하면서 야 이거 학습이 된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쓴 책도 좀 사서 읽고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사는 제가 새누리당 당시 이제 반장 시절에 그 타사 반장들하고 같이 식사를 몇 번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 이제 되게 말씀 쉽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어느 자리에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노태우 정부 때쯤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김영삼 그 민주계 쪽 인사들하고 친하게 지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때가 YS 때인지 모르겠는데 이후에 그 최영호 전 장관하고 되게 친했답니다. 근데 약간 최영호 전 장관이 덩치도 크시고 약간 돌쇠 스타일이거든요. 옛날 내무부 장관 하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좀 돌쇠 스타일이세요. 근데 이제 최영호 전 장관이 저분한테 김 전 위원장한테 자기 대선 나간다 뭐 이런 대선 욕심 뜻을 비추더래요.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특유의 말투로 여보 당신이 무슨 대선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영호 전 장관이 야 YS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이랬다는 말씀을 제가 하셨는데 어느 자리에서 들었는지 좀 너무 재밌는 스토리인데 윤여준 장관 하면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실제로 안철수 그 후보였죠. 직전까지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는데 떠올리게 되는데 한때는 안철수 의원 멘토였습니다. 어떻게 두 분 사이가 시작된 겁니까? 그 전에 저도 이제 윤여준 장관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는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되게 뇌리에 이제 남았던 게 정치부 제가 이 막내 기자로 처음 이제 정치부를 갔을 때 당시 이제 새천민주당 출입 기자였고 근데 그때가 2002년 대선 때인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후보 단일화 대선 투표 하루 전날 파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제가 그때 밤늦게 선배 호출 받고 평창동 정몽준 집으로 가요. 자택 앞으로 가가지고 밤새 떨면서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거 뭐 좀 딴 얘기지만 당시 이제 민주당 중진 의원들 뭐 정대철 그 당시 이재정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찾으러 가요. 설득하러 문 앞에서. 근데 안 나오고 있다가 문을 누가 쭉 누르고 들어오는데 약간 코스튬이 있는 사람이 쓱 나와요. 호랑나비 김은국 와가지고 그때 나왔었어. 의원님 안 만나십니다. 나경원 지지하셨던 의원님 안 만나십니다 이러면서 문을 닫고 가는데 제가 그때
너무 열불이 나가지고 아니 나 이렇게 추워서 뛰고 있는데 저런 사람 호랑나비 보내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하나 뭐 엄청 그런 충격과 분노가 있어서 이제 다음 날 뭐 투표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다시 조선일보가 그 다음 날 사설에 이제 정몽준이 버린 후보를 찍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이회창 후보 판을 흔들려고 승리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다들 뭐 어떻게든 이러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기자실에 돌던 게 한나라당의 윤여준이 여론조사 추이를 보니까 노무현이 이긴다고 했다. 이게 돌아요. 야,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 이제 보통 이제 대선 앞두고 이제 뭐 이회창 누구 뭐 이런 거 준비를 하던 선배는 갑자기 손을 놓고 노무현 누구 기사를 준비하는 선배가 갑자기 바빠져가지고 야, 이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던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 윤여준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머릿속에 딱 남던 그런 야, 게 정확하게 결과를 예측한 분이니까요. 네. 네, 그렇게 되는 뭐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안철수로 돌아오면 뭐 아시겠지만 안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청춘 콘서트 하면서 같이 친해졌고 이제 뭐 윤여준 장관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안철수 그 멘토라고 자기가 직접 멘토라고 해본 적은 없다. 사람들이 불렀다. 예, 네. 아니 안철수가 자기 소개할 때 멘토라고 불렀다. 근데 안철수 나중에 뒤에 가서 약간 뒤끝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나는 멘토가 300명 있다. 그래서 약간 윤여준 장관을 약간 디스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두 사람 관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안 의원과 청춘 콘서트 할 때 뭐 그 뒤에 과정을 보면 이제 알려진 이야기하고 좀 다른 게 윤 전 장관이 안 의원 청춘 콘서트를 할 때 정치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안 의원도 저도 정치 절대 안 한다라고 했는데 어디 또 갔다 오더니 갑자기 서울시장 선거 나가면 어떻겠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말렸는데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윤 장관이 그래 알겠다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또 어디 갔다 와가지고 가족들이 또 말려가지고 안 나오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당신 나가기로 한 이상 이걸 갑자기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맞아요. 네. 시민 후보 지지한다고 하면서 이제 껴안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른바 이제 박원순 후보 그렇죠. 지지하면서 네.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안 의원이 당시 박원순한테 아름다운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 뭐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윤 장관이 약간 안 의원에 대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인연인지 악연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정이 좀 교차하는 행보를 보이는 게 아까 뭐 이용욱 기자도 말했지만 이제 2016년 이럴 때 국민의당 이렇게 만들 때 참여를 하잖아요. 물론 뭐 윤 장관이 안 의원이 찾아와서 참여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안 의원 측에 그 이태규 전 의원 이분이 이제 당시 이제 네. 한나라당에서 윤 전 장관하고 거의 뭐 보좌관이었죠. 아들 동생 할 정도, 그러니까 아들 그래서 그 공천 그 개혁할 때 그 명단을 맞아요. 이태규 전 이태규가, 의원이 예. 작성했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태규가 꼭 도와달라고 해서 한 거지 안 의원 때문에 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2018년인가요? 안철수가 너무 이제 새정치라는 이름을 자기가 이렇게 너무 혼자서 가지고 있으니까 오염시키고 있으니까 오히려 새정치에 걸림돌이 되니까 정치를 접는 게 좋겠다라고 또 이렇게 쓴소리를 해요. 또 쓴소리하네. 네. 근데 또 이제 탄핵 이번 과정 보면서 야 이거 탄핵 이후에 안철수 행보를 보니까 좀 많이 달라졌다. 괄목성됐다. 그래서 다시 봐야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듣다 보니 너무 재밌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은 이게 배포가 큰 건지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높은 건지 사실 아까 최영호 전 장관도 정권 실세인데 이렇게 대선 후보가 아니다. 그 시기가 네. 정권 실세였는지는 왔다 갔다 해요. 여하간 여하튼 예. 평가지만은 네, 그런 네. 얘기를 들으면 생각난 것은 영원한 권력은 없다. 이 책을 통해서도 자기가 어떻게 보면 선거를 핸들링했던 박근혜와 문재인을 또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뭐 여기 책에 보면 박근혜는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고 자기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화를 내고 동네 건달식 정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그때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 나중에 그 국정농단하고 막 하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그 원고 없는 워딩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원고 없는 말은? 그래서 처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분이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하는구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 네. 이 말이 되게 공감이 돼요. 그리고 화를 낸다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동네 건달식 정치를 한다는 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친박들 돌격대들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거는 제가 이제 이 책에 있는 걸 인용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건 천하가 자기 것인 줄 알고 방자하게 굴고 겉과 속이 다르다. 그리고 뭐 주변 인간관계가 복잡한 사람 이렇게 말했는데 아마 배신당했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평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그 친노나 친문들이 뭐 구경 기자가
저보다 더 오래 출입해서 아시겠지만 좀 약간 폐쇄적인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당신은 급해서 데리고 왔는데 막상 이제 뭐 뭔가 좀 도움을 더 구하려고 하니 선거는 어쨌든 이겼고 저분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면서 좀 멀어지는 과정이 있었고 그게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을 화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그 회고록 뒤에 또 한 번 책을 내잖아요. 그 책 이름이 이제 왜 대통령 실패하는가라는 맞아요, 책인데 맞아요. 거기서 예. 이제 박근혜 문재인 엄청 비판을 합니다. 그때 보면 뭐 박근혜는 뭐 이제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친인척 관계가 비교적 간단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빨리 신망감을 준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엄청 분량을 들어가지고 비판을 조목조목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특히 가까운 사람이나 운동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 없는 사람들 장관시키고 그다음에 뭐 이 무책임하게 이제 뭐 당시 이제 윤석열하고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그걸 그냥 무책임하게 놔뒀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그 다음 인터뷰에서 보면 이 박근혜 뭐 문재인이라고 거론하지는 않지만 이게 자기가 필요할 때는 급할 때는 별소리 다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더니 나중에 당선되면 자기가 언제 그랬나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예를 자기는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까 이용욱 기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자기가 나중에 좀 사실상 팽당한 데 대한 이런 맞아요. 배신당한 데 대한 불만들 그런 게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책에 나온 거긴 하니까 이렇게 또 그 책 제목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통령 왜 실패했는가 그러니까 성공한 이야기를 쓰는 거 아니니까 약간 네. 그거는 좀 감안해서 듣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하간 그래도 두 분이 늘 대통령을 만드는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굉장히 주목이 됐는데 윤여준 전 장관은 이재명 후보를 택했고 김종인의 선택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칭찬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방송 인터뷰에도 나온 건데 이거 원인 그 지지 이유는 아주 그냥 단순해요. 그러니까 계엄 반대했다. 그래서 이 언론 인터뷰 내용을 이제 제가 읽어드리면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계엄 선포한 날 저녁에 계엄에 대한 반대를 했다. 그 용기가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계엄 반대를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반대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 보통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거부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약간 민주당 쪽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돌아보면 그래서 자꾸 이쪽을 보고 사실은 이제 이준석 전 의원하고 이준석 의원하고 아주 가까운 것으로 맞아요.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 의원은 좀 약간 지금 명태균 게이트 뭐 본인도 연루가 돼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인지 여하튼 지금은 한동훈 쪽에 미는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은 좀 많이 제가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다 아픕니다. 특히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김문수는 많이 아파요. 저분이 보기엔. 그러니까 지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저분이 또 한독수에 대해서도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요. 내란 중심에 있는 놈이 무슨 대선 나가냐.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봐요. 계엄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고 그거에 찬성하는 이들이 제정신이냐. 근데 얘는 반대를 했다.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한독수 비판하는 거 보면 그것도 역시 그 연장선상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비판적이었거든요. 뭐 언제 결별을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안철수를 거의 안초딩 그런 수준으로 워딩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발언을 할 수는 없었겠죠. 네. 그 관련해서는 이제 뭐 인터뷰 내용 문체 뭐 언론에 많이 나오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한 전 대표도 뭐 비교적 신선하고 시대 흐름을 따를 줄 아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 비해 뭐 대선 주자 못할 것도 없다. 기회가 되면 등판할 거다라고 했는데 약간 익숙한 워딩 같지 않습니까? 오 그렇네요. 네. 이게 윤석열이 네. 별의 순간을 잡을 수 있다고 했을 때랑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워딩이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예전에 들은 걸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때 되게 이제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되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뭐 야당에 대해서 저렇게 공격적인 자세를 하는 걸 보니까 저기 성공한 장관도 되게 힘들고 대선 후보 되게 힘들다고. 이게 보니까 이제 영욱 기자가 말했던 거죠.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밖에 없어 보이니까 그런 거고 약간 뭐 본인 논리를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아까 해주셨는데 이준석의 장래성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 여러 차례 좋은 점을 강조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지금 이준석과 김종인 함께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에 제가 이준석 편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약간 한동훈 편을 드는 것 같은 워딩들을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좀 섭섭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냥 반대지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한 거에 대한 뉴스들을 이제 몇 달간 종합으로 해보면 아주 크게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이준석 의원이 이제 한나라당 새누리당 대표로 국민의힘 대표로 국민의힘. 당선되는 과정에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삼아서 김종인, 명태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준석 이 세 사람이 국민의힘의 틀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게 뭐 개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개혁을 명분 삼아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바꾸려고 했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네. 김종인이 끌고 갔다고 하지만 사실상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들어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누가 제일 크게 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명태균 씨는 계속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네. 뒷받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명태균하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굉장히 약간 관계가 좀 소원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누가 사실을 말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너무 궁금했고 실제로 명태균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 가보니까 청와대가 잘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용수 선배도 갔다 오셨다면서요. 예, 제가 호기심에 그때 막 그런 얘기 했을 때 마침 또 그 제 아는 그 되게 오래된 형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예전에 정치권에 지금은 계시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자기가 거기 안다. 너 나랑 한번 가보잖아. 저 거짓말이야. 그러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뭐 광화문에 우리가 다 알만한 그 오피스텔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김종인 전 위원장 사무실이 15층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탁 높네요. 올라갔는데 이제 복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길게 돼 있고 안에 T자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 사무실이 T자 모양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청와대가 안 보여요. 사무실 안에서는 안 보인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는 안 보여요. 근데 나가서 큰 복도로 나가서 양쪽으로 이동하면 지금 제 시점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오른쪽에 통창이 나 있어요. 통창을 가서 보니까 청와대가 훤히 보여요. 영상을 좀 띄워주시고 직접 찍은 사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진이 이제 제 화질 그림 폰카로 찍은 건데 그래도 잘 보이죠.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망원 렌즈 같은 거 들이대면 청와대 다 보이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여기 약간 위험한 지점이다. 여기 이게 창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밀 보장이 안 잘 될 정도로 잘 보이던데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약간 명태균 씨 말이 좀 신뢰가 가는 것 같고요. 그때 명태균 씨가 그러잖아요. 나의 뭐 정치적 아버지는 죽었다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깝다는 건 이제 모두가 뭐 한때 가깝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